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그 책 한 권 소개하려고 그래요. 오랜만에 그림책 한 권 소개합니다. 바로 이 그림책인데요. 잘 보이세요? 자, 이렇게. 그림책 제목은 나무 사이로 계절이 지나가 라는 그림책이에요. 나무 사이로 계절이 지나가. 김주임 그림. 자, 김주임 작가는 애니메이션, 또 그림책, 만화, 뭐 이런 작업들을 했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어느 날 아마도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어떤 날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책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전적이고 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인스타그램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책으로 썼더라고요. 오랜 시간 숲에 들어가 자신의 작업 공간이 아닌 숲으로 들어가서 경험했던 것들, 그리고 숲에서 만났던 나무들, 그 나무들과 나눴던 대화, 또 그 대화 속에서 깨달은 통찰, 그것들을 글로 썼더라고요. 근데 이 책은 제가 구입한 책은 아니고요. 얼마 전에 칼럼을 좀 부탁한다고, 신간 그 그림책에 대한 소개하는 칼럼을 부탁한다고 의뢰가 와서 제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. 그래서 그 칼럼을 쓰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읽혔으면 좋겠다. 저자가 참 많이 노력해서 몇 년의 그 작업 과정을 거쳐서 완성했구나. 격려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,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이 책을 딱 받았던 그날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까요?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그날도 저는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저희 여기가 지금 저희 연구실인데요. 마음성장학교 연구실이에요. 평촌에 있는. 근데 제가 그날 어린이집 그 어머니들에게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그런 그림책 읽기, 책 육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강의를 시작할 때 저희 동네 산책길에서 찍은 나무 사진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. 그 나무 사진을 이렇게 몇 장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을 늘 스쳐 지나가면서 보던 일상의 어떤 풍경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통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. 자, 강의를 정말 이제 열심히 열정적으로 마치고 나서 연구실 문을 딱 열어봤더니 책이 도착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열정적으로 강의한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 소파에 누워서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고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. 나만 그랬는 줄 알았는데 그림책 속에 있는 이 주인공도 창조적인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이 머물렀던 그 공간, 그 일에 대해서 뭔가 환멸? 어쩌면은 뭐 힘든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했겠죠. 그래서 그 공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? 숲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보이죠? 저도 그렇게 보였어요. 와, 이 사람 정말 숲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구나. 그렇게요. 그래서 이제 책을 읽게 되었는데, 책을 한참 읽으면서 그 삶의 어떤 소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숲을 거닐든지 공원을 거닐든지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얻게 되는구나,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. 제가 쓴 글이에요. 이거는 제가 쓴 글인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. 나중에 칼럼이 또 나오면 소개할게요. 지금 제가 미리 발표를 하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11월 달에 이제 신문에 나온다고 하니까요. 그때 또 공유를 하고요. 그때 제 SNS 블로그나 뭐 여기에 또 공유를 할게요. 조금만 얘기를 드리면 이 얘기 좀 드리면 좋겠네요. 제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여기를 떠나고 싶다 여기를 떠나고 싶다, 이런 적이 있었어요. 여러분도 그런 적 가끔 있죠. 여기를 떠나고 싶다 이랬어요. 그런데 저는 엄마고 또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, 그러니 정말 남편이 아무리 미워도 떠날 수는 없잖아요, 갑자기. 그래서 집 앞을 산책을 했어요. 저희 집 앞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 산책길이 있어요. 개천도 있고 너무 예쁘죠. 근데 저는 그날 그렇게 고통스러운 제 삶의 그 시간이 오기 전에는 그 동네에 10년 이상 살았음에도 불구하고
거기를 산책해야겠다는 시간, 뭐 마음 이런 걸 내지 못하면서 계속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. 그때 알았죠. 내 삶이 무너졌다라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아,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. 집 앞에 이렇게 예쁜 산책길이 있는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. 이런 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그날도 이제 아, 정말 여기를 떠나고 싶다. 난 어딘가 정말 먼 데 가고 싶어. 프랑스에 가고 싶어.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내가 프랑스에 가면 며칠을 살 수 있지? 내 지금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지? 이런 정말 구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숲을 거닐고 있을 때, 숲이 아니었죠. 그때 우리 동네 집 앞이에요. 횡단보도만 딱 건너면 있는 마치 숲 같아요. 여러분 언제 저희 동네 한번 놀러 와 보세요. 진짜 숲 같아요. 거길 딱 거닐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메타세콰이어가 그 항구루가 딱 있거든요. 입구에 그 메타세콰이어가 딱 올라가 있고 거기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품종의 나무들이 있어요. 근데 그 나무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멈춰 서게 되더라고요. 나무가 너무 예쁘고 그냥 나무가 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잠깐 멈춰서 나무에게 가까이 다가갔죠. 그 나무를 이렇게 만져봤어요. 그리고 한번 소리도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. 나무 속에서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. 그리고 가만히 잠시 멈춰서 나무를 느껴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또 나무 이렇게 내려다보고 나무를 좀 살펴봤죠.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를 탁 칠 정도로 무언가 깨달았어요. 바로 뭐냐면 아,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?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거야? 여기 뒤에도 나무가 있죠, 여러분. 내가 정말 나무 밑둥을 잘라서 어딘가로 가겠다고 한 거야? 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이 나무는 정말 밑둥이 잘려서 여기 지금 이게 심겨져 있는데 밑둥이 잘린 나무는 뿌리와 연결되지 않은 나무잖아요. 그 나무는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. 누군가 정말 극진히 돌봐서 위에서 막 물을 폭포처럼 내려주지 않는다면 금방 죽고 말겠죠. 행운목 있잖아요. 행운목 이렇게 나무에 그 어느 한 부분을 댕강 잘랐지만 물을 부어주고 누가 돌봐주고 사랑을 주면 거기에서도 싹이 나고 이렇게 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. 아, 내가 뭘 하려고 한 거야? 내가 뿌리를 자르고 달아나려고 하는 거야? 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나무를 더 자세히 한번 이렇게 느껴봤어요. 그리고 알게 됐죠. 걔가 그렇게 멋있고 풍채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지만 사실 그곳에서 10년, 20년, 어쩌면 100년, 200년 그렇게 뿌리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다. 그래서 더 자세히 봤더니 상처도 많고 또 부러진 가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, 20년, 30년 그 한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그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,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또 그 공간에 있는 다른 나무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있는 그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. 아, 그래. 나도 한 곳에서 10년, 20년, 30년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고 태양이 내리쬐면 그 태양빛을 견뎌내고 그리고 서리와 폭풍우와 눈을 맞으며 그렇게 한 곳에 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. 그것도 참 멋지다. 나도 저 아름드리 나무처럼 저렇게 늙어가야지. 저렇게 성숙해야지.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나서의 여정은 평탄했냐고요? 네, 아니죠. 눈보라, 폭풍, 태풍,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괜찮았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의 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요. 이 나무들처럼 저를 나무에게 이렇게 감정이입함으로 인해서 그래, 나는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리고 싶은 나무야. 그렇다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.
내 삶에 지금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내리쬐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. 그게 나무의 삶인 걸 하면서 아주 쉽게 수용할 수 있게 됐고요. 그렇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잘 견뎌내고 여기에서 배움을 얻을까? 이런 질문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죠. 여러분도 삶이 많이 힘들어지시면 이렇게 숲으로 한번 가보세요. 그리고 어쩌면 또 여러분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숲에 웅크리고 있었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돌아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계속 한 발 한 발 저의 속도로 성장의 여정을 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숲을 만들고 그 숲에서 좀 안전한 삶을 더 추구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2022년 이제 지금 2021년이 거의 이제 저물어가는, 아직 안 저물었다고요? 네, 저한테는 이제 저 한 3개월 전에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이번에는 정말 막 불끈불끈 올라옵니다. 그래서 2021년 잘 정돈하고 2022년에는 마음성장학교가 또 한 번의 도약을 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이제 숲 밖으로 나가서 마음성장학교라고 하는 안전한 이 공간, 이 숲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, 거인의 숲이 아닌 이야기 속에, 그림책 속에 그 거인의 숲이 있잖아요. 거인의 정원. 네, 거인의 정원이 아닌 거인의 정원. 이제 마음성장학교가 우리 마음성장학교를 좋아서 막 찾아오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성장학교의 그 에너지와 그 사랑과 그 존중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열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.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어른을 위한 그림책 통찰의 시간들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올리려고 해요. 이렇게 그림책을 좀 협찬해 주시고, 그리고 또 속에 있는 내용도 자유롭게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에 대한 안전하게 라이센스에 대한 안전한 허락,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권의 그림책을 소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그림 한 장 한 장을 그리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을까, 얼마나 애썼을까, 이런 마음이 들어요. 또 그림책은 또 그림을 다 보고 나면 왠지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책을 다 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표지 정도 보여드리면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과 그림책 통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. 저한테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림책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? 뭐 이런 거 메일이나 또는 이 영상 밑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림책 통찰의 시간,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시간 한번 마련해 볼게요. 혼자서 계속 하는 건 되게 지치고 어렵지만 누군가 호응해주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. 네, 여러분 오늘 시간 좋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또 마음성장학교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즐기시면서 마음성장, 의식성장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광고가 하나 있어요. 제가 10월 19일 오전 11시에 키즈엠 유튜브 채널에서 어머니들과 또 유아를 양육하시는 그 어머니들, 또 유치원 선생님들, 보육원 선생님들, 그리고 그림책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유튜브 라이브를 할 거예요. 1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요 정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. 키즈엠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많이 오세요. 네,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다고 해요. 키즈엠 측에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저하고 소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강의를 할 거예요. 키즈엠에서 출간한 12권의 그림책을 소개하고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림책 심리 코칭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. 여러분 10월 11일 날 만나요. 네, 저는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,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그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산까지 고고싱 하고 달려가겠습니다. 여러분 꼭 만나요. 약속. 네, 시간 내주세요.